매우 성숙 산업이었어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그 자리를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나가던 이쁜 여자 연락처 안 따는 걸 후회하는 기분일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버팀입니다. GM의 실적 발표가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은 GM의 앞으로의 있을 실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더 GM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M에서 얼마 전에 폭탄 선언을 하나 했죠. 2035년까지 100% 전기차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몇백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10 몇 년이 안 되는 이제 시간 사이에 100% 큰 등치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는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분기에는 earnings per share가 2.83이 나왔고요. 1년 전에 대비해서 65%가 상승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런 이익이 어떻게 나왔는가? 거의 다 캐나다에서 나왔죠. 거의. 그게 왜 그러냐면 GM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풀 사이즈 픽업 트럭이 있죠. 이 수요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주택 시장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참고로 GM의 풀 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트럭 시장이 주택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었죠. 그런데 낮은 이자율과 사람들이 새로운 스페이스를 원하는 욕구, 디자이어가 크게 발생하여서 이 주택 시장 자체가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픽업 트럭이 디맨드가 생긴 요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일을 가게 되면 이 픽업 트럭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 자체가 픽업 트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M은 여기 바로 나오죠.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포드 모터가 만족해도 F150이라는 신모델이 있는데 공장의 다운타임과 초도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달에 2만 대가 못 되는 양을 생산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 분기에 GM이 실적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쿼터 1에서부터 쿼터 4까지의 1년의 총 실적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GM에서는 많이 없었죠. 이렇게 되면은 GM 공장도 바빠지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게 되겠고 또 매달마다 1000대를 추가로 생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번 분기에 GM이 이익 창출을 하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중고차 시장입니다. 중고차를 GM에서 리스를 해주는데 이제 페더럴 스티뮬러스, 즉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리스 값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 4분기, 즉 요번 분기죠. 얘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줄은 것은 그렇게 GM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숫자가 아닌 듯 보입니다. GM이 이번 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GM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아주 다른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0년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테슬라를 투자를 했을 당시가 2015년입니다. 약 10년 전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페니스탁이죠. 똑같은 일이 저는 GM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GM은 여태까지 이런 시가총액에 이런 주가로 왔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포드가 10불 정도죠. 그리고 GM이 50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역사 깊은 자동차 회사는 뭔가 혁신적이 없고 자동차 시장 자체가 매우 성숙 산업이었어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그 자리를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향후 10년 뒤에도 이 주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로 크게 탈바꿈한 시점이 왔고 전기차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고 크게 탈바꿈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터닝포인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GM의 첫 번째 강점은 오랜 세월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브랜드의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자산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허머가 런치 모델로 나왔었는데 전기차 버전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다 팔렸어요. 그 정도로 과거에 이런 향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 자체가 완벽하게 이런 모습을 잡았을 때는 이거는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도 가솔린 회사보다도 아주 프로핏 마진이 아주 좋다는 거죠. Defense Department Potential,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이죠. 바이든이 국방부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정부에 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미국 브랜드의 차로 바꿔야 되는데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뼛속까지 미국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는 바이든으로서는 GM과 포드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쓸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빌리언 달러를 차지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GM에서 자랑하는 자율주행.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크루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크루즈라는 것은 지금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인 아주어 클라우드 베이스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자동차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율주행입니다. 우버인데 사람이 없는 우버입니다. 이쪽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을 쉐어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성능 자체가 많이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먼저 선두주자처럼 알고 있는 테슬라나 니오나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보다도 어쩌면 훨씬 월등히 앞서 있는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이 시가총액은 충분히 10년 안에 GM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의 주가에 맞는 기대에 못 미치다고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이런 기업에게 나눠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GM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배가 많죠, GM보다.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테슬라가 차를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M도 발표에 의하면 2025년에 100만 대를 생산을 하고 또 전기차 모델이 30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신규 전기차 업체들은 매년마다 신모델이 많아봐야 한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5년 뒤에 30종이라면은 1년에 신차가 5개, 6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것은 전기차 부분, 그리고 국방부에 들어갈 자동차, 거기서 나오는 수익, 플러스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세 개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주식은 10년 뒤에 날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여러 자동차 회사를 많이 연구를 하셔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GM, 포드, 지금부터는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